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박교수의 C 강의 26번째. 오늘은 삽입정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삽입정렬은요, 이미 정렬이 된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새로운 키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시키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요. 언제까지? 정렬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카드 게임에서 우리가 카드를 숫자 크기로 쭉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새 카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 카드를 그죠? 그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걸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에서 이제 파란색 박스는 정렬된 리스트라고 하고요. 빨간색 박스에 있는 원소는 현재 원소, 녹색 박스는 삽입된 원소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8, 5, 7, 24 요 원소를 정렬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8이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정렬된 부분은 요 8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5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왔죠? 어디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8 앞에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5하고 8은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정렬 안 된 부분에 7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7을 5하고 8이라고 하는 정렬된 리스트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넣으면 되죠? 5하고 8 사이에 넣으면 되죠. 그죠? 네, 그럼 5, 7, 8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2를 5, 7, 8 앞에 넣으면 되죠. 그러면 2, 5, 7, 8이 정렬이 되어 있고요. 10이 들어오면요. 10은 제일 뒤에 그대로 두면 되죠. 그죠? 마지막으로 4가 들어오면 4가 2하고 5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렬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보면 됩니다. 자, 삽입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정렬되기 전에 배열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게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자, for i는 1부터, 그죠? i가 n-1까지 순회를 하는데, 그죠? 왜 i가 0부터 아니냐 하면은 리스트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원소가 0번째죠. 이게 정렬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리스트의 i번째 원소를 키라고 두고요. j equal i-1부터 j를 일씩 감소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가 1이니까 j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i하고 j를 비교해 가지고, 그죠? 네. i하고 j를 비교합니다. 비교해 가지고요. 리스트에 j가 그죠? k보다 더 크다. 그러면 리스트에 j 플러스 1은 리스트에 j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칸 뒤로 밀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삽입될 위치가 나오면 거기다가 키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코드가 바로 삽입 정렬입니다. 삽입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서 0부터 99 사이에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삽입 정렬 전에 출력을 했고 삽입 정렬을 수행한 후에 데이터가 이렇게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삽입 정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 이제 i는 1부터 그죠? 네, n-1까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i에 있는 원소 값을 key라고 두고 그죠? j는요 i-1이니까 앞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거기서부터 j를 한 칸씩 1씩 감소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리스트가 j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면 계속 도는 거죠. 이때 리스트에 있는 j 값이 키 값보다 더 크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트에 있는 j 플러스 1 값을요. 리스트의 j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칸씩 밀어내는 거게 한 칸씩 이동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삽입 위치가 찾아졌습니다. 그죠? 삽입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트에 있는 j 값이 키 값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리스트에 j 플러스 1에다가 키 값을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죠.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정렬을 첫 번째 있는 요 놈은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 네, 제일 첫 번째 요 놈을
정렬된 리스트의 삽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삽입하면 됩니까? 7 뒤에 49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정렬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73을 7, 49라고 하는 정렬된 리스트에 넣을 거예요. 그럼 어디에 넣으면 돼요? 뒤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8을 넣을 겁니다. 어디다 넣으면 됩니까? 73 앞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 49, 58, 7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30이 들어왔습니다. 30을 요 정렬된 리스트에 넣으려면 어디 넣어야 되죠? 30을 49 앞에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정렬하고 이렇게 하면 삽입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삽입이 완료되는 거죠. 자, 삽입 정렬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데이터들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매 단계마다 비교는 한 번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삽입이 안 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삽입된 정렬에다가 삽입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이미 데이터가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삽입되어 있는 정렬을 제일 뒤에 넣으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전체 비교 횟수는요. 오더 n번이 만에 m 오더 n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만일에 데이터들이 역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단계에서 앞에 놓인 자료를 다 비교시켜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더 n 제곱분의 연산이 됩니다. 요건 역시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시간 복잡도는요. 평균 시간 복잡도는 오더 n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재밌는 게 최선의 경우죠. 이미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죠? 삽입을 별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오더 n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삽입 정렬은요. 정렬이 되어 있는 레코드에 새로운 레코드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최초에는 정렬된 데이터가 제일 앞에 하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삽입을 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 가져와서 삽입하는 거죠. 이 방법은 뭐가 좋으냐면은 정렬된 데이터의 재정렬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물론 평균적인 삽입 정렬 연산 횟수는 오더 n 제곱분이지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 재정렬할 때는 거의 오더 n번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 없는 정렬로서 앞에서 배웠던 버블 정렬보다는 약간 구현상의 난이도는 있으나 비교적 효율적인 정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